네, 졸립니다. 눈이 감기는데, 어, 신문 비전 밀리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하고 자려고요. 내일은, 어, 학교에서 학부모를, 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있어요. 어, 충남 대천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있어요. 연수. 오랜만에 교육청 연수가 들어왔어요. 아무튼 내일 촬영해서 올릴 거니까요.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문학 강의 해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뭔가 떠오르겠죠. 내일 되면은. 자, 사이언스에 관련해서, 거미, 도구로 약을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농도의 문제거든요. 또는 힘 조절의 문제. 그렇게 되면은, 독인 것도, 어, 약, 약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어떤,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 음, 우리 두뇌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시냅스의 첫째 연결, 그리고 그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연결을 할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내가 신호를 보낼 것이냐의 문제. 또 하나는 신호를 보내되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 전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의미를 만든다고 해요. 우리 두뇌 그 뉴런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 힘. 저는 어느 방향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를 우선순위의 선택으로 보기도 해요. 왜? 다 선택할 수 없으니까. 나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지소선후라고 그러고 뭘 먼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소선후하고 과유불급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 두뇌에서도 중요하고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글쎄 저랑 비슷하게 저기 청소를 잘 안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청소를 한 두 달에 한 번이나 1년 분기별 한 번이나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경악을 하죠. 하지만 난 이렇게 얘기해요. 내 공간에 있어서 터치하지 말아라. 근데 그 공간은 주로 제가 뭘 만드는 공간이거나 공부하는 공간인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계속 할 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세에서 그 생각을 끝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통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가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럼 그냥 식탁 위에 뭐 그대로 놓거나 아니면 바닥으로 제끼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쓰레기가 쌓이게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가 이해를 못하는 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 순간에 굉장히 충실한 어떤 상황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은 뭐 굳이 설명을 하진 않아요. 뭐 집사람이나 어머니한테. 왜냐면은 같이 안 사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변명처럼 들리겠죠. 그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저출산으로 중고등,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평생교육기관으로 변해가야 되는 때거든요. 어린이집이 들어온다거나, 뭐 양로원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노인 학교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 우수 사례 중에 조윤진 양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네팔의 시골에 천연농약인 계란으로 난황류라는 그 농약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금을 모아서 그 알을 낳는 닭을 마련해주고 해서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청소년기에 이런 봉사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사람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뭐랄까, 이게 그 경험이 나침반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뭐 계속 키워줄 필요가 있죠. 사회 리더로. 굉장히 인상이 좋고, 어른이 된 다음에도 아주 좋은 봉사활동을 많이 할 사람 같아요. 자영업 대출 40%가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늘려서 월세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집값 상승에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 대출이 5년 새 70조가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아무튼 망가지기도 험하게 망가질 것이고, 후유증도 굉장히 클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그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SK도 인공지능으로 그 약물 설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또 이제 다 현실화되고 있고, 외국 제약회사에서는 계속 인공지능을 쓰고 있죠.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을 뭐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인다든지 해서 이렇게 식재료에서 돈을 빼먹었다라는, 뭐 이런 게 나왔네요. 자, AI가 작곡한 노래를 뭐 누가 부르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 AI 뉴스 계속 나오고, 블록체인인데, 저는 블록체인 중에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거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거든요. 뭐 어쩌면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블록체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규제를 풀 때 저는 암호화폐만 빼고 다른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투기 쪽으로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저는 암호화폐를 제외한 다른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그것을 허용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발전할 수 있다고 보죠. MIT 미디어 랩에서 4P를 주장했단 말이죠. 4P. MIT 미디어 랩에서 그 P가 열정, 거리, 친구, 놀인데, 열정, 패션, 어떤 거리, 프로젝트, 친구, peers, 놀이, play인데, 4P인데, 이 네 가지가 인공지능 시대에 그 인재들의 창의성을 살리는 그 아주 필수적인 4P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책 제목이 평생 유치원이거든요. 평생 유치원. 우리나라 같은 유치원은 아니고, 굉장히 이 창의적으로 좀 유치원이, 그 대학 같은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에도 막, 놀이기구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놀이방에서 놀 수 있고, 그런 선택형, 그 자기주도성을 키워주는 그런 유치원을 말하는 건데,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는 자기는 지금까지 유치원에서 놀던 것처럼, 유치원에서 자기가 살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생 유치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것을 키덜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진정한 그 키덜트가 4차 산업혁명기의 창의성, 인공지능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덕후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또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공교육의 동아리형 교육 혁신이 그 해법이 됩니다. 자, 좀, 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가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 분명히 한국에 여러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그 예측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미세먼지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이렇게 좀 성장 못하게 하면은 우리가 환경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환경 규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막고 함으로써 그 또한 발전을 조금 막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억압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중국에서 그 환경 규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경이 대기 오염이 4배가 됐답니다. 북경에서 예를 들어서 부엌에 북경 몇 킬로 반경 내에서 뭔가 쓰레기를 태우고 나면 거의 사형까지도 시켜요. 그 정도로 규제를 했는데 이걸 완화시켜버린 거예요. 야,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정말 예측을 못했네요. 미국이 중국의 무역 규제를 하고 관세를 매기면은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더 많아지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떡하죠? 앞으로 미세먼지가 훨씬 많아질 것 같네요. 참. 그리고 유럽이 좀 저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아시죠? 그때 아시아 쪽은 고지대가 많죠. 네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정말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 대홍수 기간하고 그 우임금의 9년 치수 기간이 일치한대요. 일치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아에서는 그냥 운하를 파고 관계수로를 만드는 대규모 폭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우였던 거예요. 호우. 그 땅 자체가 물에 잠기는 정도의 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유럽 쪽에서는 그것은 땅 전체가 잠기고 배를 타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노아의 방주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유럽적 일부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에서의 전설인 것이죠. 근데 아시아의 전설은 우임금의 전설이 있죠. 위대한 임금의 질풍모부라는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비가 올 때 샤워를 하고, 그러니까 뭐 몸 씻을 틈도 없고 머리 빗을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이. 그 질풍모부의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쪽 동양에는. 서양에는 노아의 방주 전설이 있는 것이고, 유럽은 늘 이 홍수 피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20, 24일 날 포스코 미술관에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전에 김선두 중앙대 교수 선생 그분 우리 고향 선배 전시 때 한 번 갔었고 지금 조각 예술에 가까운 가구 전시가 포스코 미술관에서 18일 날 오픈을 하는데 이분이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던 조속과 선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독일 쪽에 가구 디자인으로 한번 유학을 가볼까 하면서 독일어 이렇게 막 개인 지도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포기하고 첫 번째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됐죠. 저와 애랑 관련된. 아, 그런데 어쨌건 제가 이제 그 상황이 좋아지면은 저도 가구 디자인을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아트 상품을 나중에 다 만들 건데 분명히 그 아트 상품 중에는 가구 디자인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의 어떤 책은 아닌데 권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왜냐면은 당신이 옳다라는 정혜신 적정 심리학 광고 문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나아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상실된 자존이 상실된 것 때문에 생긴 어떤 심리적인 위험 사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공감하면서 치유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정혜신 씨가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세바시 강의도 있고요. 뭐 이분 강의가 있으니까 뭐 책은 안 보더라도 강의를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혜신 심리학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감정 코칭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지금도 사실 지금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먼저 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 눈높이 교육이죠. 그런 감정 코칭, 그런 공감해주는 말투를 못 듣고 큰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상당히 약해져 있고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근저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다라는 그 심리학 명언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폭력을 당했던 뭐 성폭력을 당했던 사람들 그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거기서부터 뭔가 좀 과도한 어떤 집착이 생겨난다거나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충동이라든가 이런 폭력성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출이 될 가능성이 많죠. 감정 코칭이 부족한 나라기 때문에 고호가 고호 시절에 많이 마시던 그 absente라는 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왜 녹색인가 나 몰랐는데 이게 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쑥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이 녹색을 띠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쑥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쑥을 일부러 화단에 키워요. 왜 키우냐면 그 어디 나갈 때마다 쑥잎 하나를 뜯어서 이렇게 맡으면서 가요. 방아하고 쑥을 그 허브 향을 맡으면은 두뇌 건강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식물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좀 뜯어야지 냄새가 잘 나니까 하나 정도 조금씩 이렇게 일부분을 뜯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출장을 가고 그러죠. 보일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허브나 쑥을 키우는 이유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허브 냄새라든가 또 하나 똥 냄새도 두뇌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오줌 냄새, 똥 냄새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줌 냄새하고 똥 냄새는 피하고 향수 냄새를 많이 맡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향수 냄새 우리가 비누에서도 맡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냄새의 다양성이 상실이 돼가고 있어요. 냄새의 다양성이. 근데 이거 상상력을 제한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건 저는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하면서 똥 냄새, 오줌 냄새, 어, 향기, 매연 냄새, 냄새를 어쨌건 다양하게 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치매가 오는 사람들의 그 신경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후각망울 세포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풍부한 냄새 속에서 사는 게 좋아요. 나이 들수록. 그래서 늘 커피가 됐든 와인이 됐든 술이 됐든 항상 코로 먼저 맡고 나서 마시는 습관 이런 것들. 가다가 꽃이 있으면 꽃 향기를 맡아보는 습관. 과일 향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향을 가끔 피운다거나 하는. 제가 참 만든 향꽂이 보여드릴까요? 제가 만든 건데 이게 컨셉은 일렵현주예요. 일렵현주. 나뭇잎 모양으로 나뭇잎 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 향을 이렇게 뽑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 잠시만요. 이렇게 뽑으면은 이 재가 이 안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일엽현주. 나중에 이거 경매로 팔까요? 몇 개 만들어가지고. 자, 제가 이제 오래전에 밀린 신문 중에서 스케일이라는 책을 소개한 만물을 결정하는 법칙, 크기, 스케일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과거에 나오긴 했는데 이게 3만원짜리고 굉장히 두꺼운데 한번 사서 정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더 넓게 다루고 있고, 그 정재승 교수가 알쓸신잡에서 번역되기 전부터 추천을 했다고 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은 꼭 봐야 되거든요. 안 보면 이게 쓸말이, 책을 안 보면 어떻게 쓸말이 생기겠어요, 칼럼은. 그래서 이것도 오려서 넣고 며칠 내로 아예 그냥 교보문고에 그냥 다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